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 오늘은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 작년부터 논술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작년에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면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될까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연세대 논술에 응시하고 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 시간에는 그런 저의 경험들 그리고 제가 늘 학생들에게 연대 논술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점들을 압축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다른 점들은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논술 주의사항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다면성에 대한 고려. 두 번째, 비교는 대비를 분명하게 하자. 세 번째, 평가는 이론 또는 현실적 가치 판단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면성에 대한 고려인데요. 연세대는 전통적으로 다면사고형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것을 논술 초반기부터 아주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연대 관련 자료를 보시면 출제 의도가 매년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수시 논술은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 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됐다. 자, 그런데 다면사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다면사고의 반대 개념은 단면사고겠죠. 단면사고는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는 사고, 즉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이해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한번 이해가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것을 단면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다면사고는 그래? 그런 면이 있어? 혹시 다른 면은 없어? 이렇게 한 번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혹은 의지, 이것을 말하죠. 연세대는 이러한 다면사고형 인재를 좋아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같이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인문계 1-1번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심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라. 자,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문제 읽은 것도 아니고요. 재심문을 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리성 나오고요. 도덕성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를 분석해야 되냐면 시의회 의원 분석해야 되고 테러리스트 분석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답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써요. 시의회 의원들은 합리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혹은 테러리스트는 도덕적으로 자살을 선택했다, 혹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1대1 대응식의 답안을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단면적 사고라고 불러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시의회 의원들이라고 해서 왜 도덕성 측면이 없겠어요?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왜 합리성 측면이 없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는 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합리성 측면과 도덕성 측면을 둘 다 다면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점을 반영해서 답을 쓰면 이런 식의 답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고요. 작년 시험장에서도 제가 이와 아주 유사하게 답안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재심은 나는 자살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합리성과 도덕성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생략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에서 이 시의회 의원들이 죽음을 자청한 것은 그게 곧 자살인데요. 합리적이지는 않아. 하지만 도덕적이기는 해. 이러한 결론이 나오죠. 합리성과 도덕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낸 다각적 접근 혹은 다면적 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면 다에서 자살 테러리스트들이 목숨을 버린 것, 이것 자살인데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합리적이긴 하다. 도덕적 측면에서도 살펴봤고 합리적 측면에서도 살펴보니까 이러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관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연세대가 좋아하는 다면사고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한 번 예를 더 볼게요.
2021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됐네요. 앞에 문제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실험이 나오는데 그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하고 그 실험 해석을 근거로 다를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평가하라는 것은 그 평가 대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살펴달라는 뜻이거든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그러면 다면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일도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없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했다면 다면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겠죠. 그래? 혹시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은 없어? 이렇게요. 그게 답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작성한 답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앞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 제시문 다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 즉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네. 근데 여기서 끝라고 해버리면 단면 사고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그럼 혹시 부정적인 면은 없을까? 이러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봤더니 아, 이러이러한 한계도 있구나라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 다면성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문제에 접근했을 때 우리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그와 같은 안목을 지닌 학생을 연세대는 선발하고자 한다. 이런 면에서 다면성에 대한 고려의 의미를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연세대, 비교는 대비를 분명하게 하자. 자, 연세대 논술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비교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특히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라는 삼자의 비교의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를 좀 연습해 보신 분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쓴다. 이 정도는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좋은 비교를 하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왜 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연세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 지금 비교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학은 연세대 하나만 있고요. 아무 대학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세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대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안 오래된 대학이 있어야 오래된 대학이라는 말을 할 건데 그럴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좋은 대학이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죠. 안 좋은 대학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옆에 고려대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고려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비교를 통해서 비로소 모호하던 이 연세대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얘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고려대랑 견주다 보니까 아, 여기는 상징색이 파란색이었고 얘는 빨간색이구나. 아, 여기는 상징 동물이 독수리고 여기는 호랑이구나. 여기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기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즉 비교를 왜 하는 것이냐면 대비를 통해서 얘네가 각자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대비점을 잘 포착해서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독수리다, 호랑이다 이런 측면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잘 답안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2020학년도 연세대에서 봤던 모의논술 그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발간한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집 답안 사례예요. 그리고 지금 나타난 답안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쓰지 말라라고 보여준 사례예요. 문제부터 보시면 가나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길게 볼 필요 없고요. 이 점만 보세요. 이 답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만 보세요. 가에서는 그래서 그렇다. 여기까지 가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쭉 서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다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문제는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분석해라. 즉 비교 아까 뭘 보여달라 그랬어요? 대비점을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답은 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뭘 하고 있다. 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병렬적으로 소개만 하고 끝나서 어떠한 대비가 나타나는지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시문을 요약한 데서 끝나버린 답안이지.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좋은 답은 이것과 비교할 때 좋은 답의 사례로 어떤 것들이 제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좋은 답안의 사례로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대비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시문 가는 이런 일화를 들어서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나, 다와 대비를 시켰네요. 제시문 나와 다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비가 이렇게 되잖아요. 지식 발전을 막는다,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는 대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답안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이 학생은 밑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을 썼어요. 여기 보시면 제시문 가는 앞에 있는 내용이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서 지식이 발전한다고 똑같이 보긴 보는데 가와 다가 가는 그러한 발전이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반면에 다에서는 글쓰기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본다라고 해서 말과 글쓰기로서 대비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비교죠. 그래서 앞에 우리 이전에 봤던 답과 비교해 보면 앞에서 답은 제시문의 내용을 그냥 병렬적으로 요약하고 제시해서 끝났는데 이 답안은 대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좋은 답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연세대 논술이 양자 비교를 요구하건 삼자 비교를 요구하건 항상 비교의 핵심은 대비를 명확하게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연세대 평가는 이론 혹은 현실적 가치 판단을 말한다. 학생들이 의외로 평가하라는 논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라는 것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해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가랑 조금 다른 논제 요구는 예를 들면 설명하라 같은 것이 있어요. 설명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이유를 말해주거나 어떤 상태를 재진술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설명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래서 그거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설명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해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게 설명이죠. 그에 비해서 평가는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까지 한 번 더 사고를 확장시킨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에서 나오는 평가는 그 평가의 대상은 주로 이론 아니면 현실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러니까 평가라는 문제는 어떠한 이론이 좋으냐 나쁘냐, 어떠한 현실이 좋으냐 나쁘냐를 밝히라는 것인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만드는 것이 좋으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주장들이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들이죠. 이론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에 사례를 평가하라 그랬잖아요. 사례라는 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만나면요. 답을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으냐. 어떠한 이론을 평가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구체적인 말로 만들면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로 가요. 그러니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실을 평가하라고 하면 현실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안 하죠. 현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라는 문제의 방향을 잡아두시면 논리를 구성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제시문 나와 다가 이론들이었는데요. 이론을 평가하라 그랬는데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을 제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세요. 지문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이론과 의론 간의 조화 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갔죠. 그렇죠? 타당하지 않다. 물론 표현은 달리 써도 됩니다. 뭐 설득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평가고요. 이론에 대한 이 평가는요. 현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이 가면 좋으냐? 여기 보세요.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 즉 현실이죠. 이것을 평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잘된 답변의 사례인데요. 이 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네요.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 그런데 아까 현실이었잖아요. 현실이니까 현실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현실은 바람직하다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쪽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이 학생도 답을 그렇게 썼어요. 이러이러하다, 이러하다, 그러그러해서 이 사례는 바람직하고 그러그러해서 이러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이 흘러갔네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평가하라는 논제 요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방향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가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밝히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평가 대상이 이론이라면 타당성을 검토하는 쪽으로 평가의 대상이 현실이라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쪽으로 답안의 방향을 잡고 가시면 명확하게 논리를 만들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연세대 논술 유의사항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다면성에 대한 고려, 반대말은 단면성이죠. 하나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말고 2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달라. 첫 번째. 두 번째, 비교는 대비를 분명하게 보여달라. 단지 제시문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은 아직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어떻다는 것이다. 이 대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논제가 평가하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이론이라면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이 현실이라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답안의 논리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합격 답안 작성 포인트 연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시리즈의 취지는 말 그대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데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제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하고요. 이 점들을 안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 점을 모른다면 합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연세대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자기 내용으로 꼭 숙지해 두시고 답안으로서 구현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연습을 반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